네, 아마 지난 시간에 접점할 때까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3번에 외부점 할 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개념 이어서 쓰는 거야, 지난 시간 거. 자, 어떤 거냐면 원방을 알려줬는데 원은 현재 뭐 중심이 A, B고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한테 야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좀 찾아볼래? 뭐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접선 몇 개 나오냐 무조건? 경원아.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더라.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공식이 없어.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식을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뭐 해줘? 두 번째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래서 접한다 조건이니까 판별식 능력을 쓰셔야 돼요. 또는 중심과의 거리를 구해서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뭘 찾아야 돼? m을 찾으셔야 돼요.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예시 가지고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런데 이런 풀이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식은 얘들아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식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x는 p라는 직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이 식은 기울기가 없는 식. 어떻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런 접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보라색 상황에 대한 얘기야. 요게 1,2고 반지름이 2라고 하면 얘들아 내가 외부점을 만약에 3,5를 주잖아. 그러면 어떤 접선이 생기냐면 x는 3이라는 접선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접선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됐니? 얘는 기울기가 없어. 이거는 m 값이 없어. 왜? y는 mx 이런 모양으로 안 생겼잖아. 내 말이 이해 가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는 항상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m을 찾았는데 만약에 m 값이 2개가 나온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 그게 답이야 그냥. 내가 찾던 이런 2개의 모양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근데 만약 1개가 나온다면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접선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53번에 1번 봐봐. 자,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대요. 반지름이 2루트 2. 자, 그때 나는 어디에서 접선을 그릴 거냐면 4,0. 자, 여기가 2루트 2라는 값이라서 4,0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곱하기 4,0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만든다면 mx-y 4m은 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거냐면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0,0과의 거리겠죠. 그러면
그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0,0 대입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2루트 2와 같아야 접하는 거래매. 그래서 2루트 2와 같다. 자, 분모 양변에 곱해 주시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면 16m제곱은 8m제곱 더하기 8이 되십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m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세요.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노란색 직선이 m이 1일 땐 거야. 그래서 y는 x-4가 돼. 쌤,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뭔데요? 나머지 하나의 접선 요 놈 말하는 거라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접선을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됐니? 이렇게 m값 두 개 나왔으면 더 이상은 없어. 이게 끝이야, 그냥. 자, 그래서 저 내용이랑 요 예시 내가 일부러 풀어드린 거 참고해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은 중심이 또 원점인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찍었고, 그래서 여기 4. 자, 4, 어디에서 그은 점? 2. 4,2가 어디야, 그러면? 요 정도야, 요 정도 얘들아. 4,2. 그래서 내가 캐치를 못하고 그냥 4,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몰라. 대신 4 빼고 2 더하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래서 얘가 mx-y-4m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으로 일반형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직선이 원점과의 거리가 반지름 4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0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m 더하기 2는 반지름 4와 같다라고 식 쓰셔야겠죠. 자, 그럼 분모 곱해주고 양변 제곱하시면 16m제곱 마이너스 16m 더하기 4는 16m제곱 더하기 16. 힘들어. 됐니? 그래서 m값 얼마?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럼 무슨 생각이라고? 나머지 한 접선은 수직이었나 보다. 기울기가 없는. 그래서 이 보라색의 식을 우리는 x는 4라고 씁니다. 얘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m값 하나밖에 안 나온다 했어. 여기서 나온 이 m값은 누구의 m값? 노란색 접선의 m값이구나 라는 거 체크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답을 쓰실 땐 얘들아 보라색도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m값 하나만 쓰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도 쓰셔야 되고요. m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5라는 접선도 쓰셔야 됩니다. 둘 다 적으셔야 해요. 정리해 놓으세요. 네,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나오셨어야 되고요. 우리 r이라는 반지름값 당연히 양수니까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찾는 접선은 수직이니까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인 접선 찾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저 공식의 대입 y는 마이너스 3x 뿔마 루트 10에 루트 9 더하기 1. 얘도 루트 10 곱해서 루트 벗겨지니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또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답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네, 자 55번도 바로 해볼게요. 네, 자 혹시 저 주황색이 개념 노트에 안 써있으면 써놓으시면 돼요. 얘들아 그냥 x라고 적혀있던 것에 x 빼기 a가 적혔으니 x 빼기 a 갖다 쓰면 돼요. 원래 공식에다가 y라고 써있던 곳에 y-b를 썼으니까 똑같이 y-b라고 바꿔서 써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55번은 바로 공식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y-3은
기울기가 2인 두 접선이고 x 빼기 1의 뿔마 반지름 루트 5의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리합시다. y는 자 2x까지 되고요. 얼마냐? 마이너스 2 넘어와서 플러스 3 플러스 1에 플러스 5 플러스 6 또는 2x 1 빼기 5 마사 힘들어. 그래서 y절편의 곱 마이너스 24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번 가봅시다. 네, 그냥 54, 55 짬뽕 시켜놓은 문제죠. 표준형 바꾸고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바꾸고 그러면 공식 대입 y는 y 빼기 3은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기울기에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x 더하기 2에 뿔마 이제부터 뒤에 건 외우셔야 돼.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반지름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까지 저건 외워야 돼요. 꼭 알겠죠? 그래서 y 빼기 3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뿔마 얘들아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통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루트 10이다. 분모에 있는 9가 루트 밖으로 삐져나가요. 그쵸? 그래서 루트 10 곱하면 3분의 10 되겠죠. 뿔마 마무리하시면 y는 3분의 1x 자 더하기 3분의 12는 4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7 또는 y는 3분의 1x 자 마이너스 3분의 8 맞죠? 3분의 1까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됐냐? 됐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자 그럼 x 절편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1,0이랑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의 중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1,0이 답이 되겠죠. 중점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계산 문제예요. 공식만 알면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연습 좀만 하면 얘들아. 자 57번을 볼 건데 57번은 위에 또 적어 놓자. 반만 대입 제발 까먹지 말자. 요게 가장 쉬운 유형이다. 진짜 반만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위의 점 3,2에서 접선 그럼 진짜 고민하지 말고 점 알려준 거니까 반만 대입하시라. x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에 3대입 y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에 y 마이너스 2대입 13 끝이라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얼마? 넘겨서 3x 빼기 2y 마이너스 13은 제로입니다. 문제에서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 3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해서 답은 1 끝. 됐어?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이상하게 생겼어도 당황하지 말고 자 요놈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래 알려줬어 얘를. 그럼 반만 대입 x가 두 개 있네.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2대입 자 얘도 y 빼기 2 곱하기 y 빼기 2야. 그럼 하나의 y에 5대입하는 거니까 5 빼기 2에 y 빼기 2에 13 쓰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6는 13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y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9 m 더하기 n 하시라 해서 답은 7 나오셔야 합니다. 정리하시고 58, 59 둘 다 시작. 가봅시다. 자 58번은 공식 대입 문제. 그래서 야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대입해서 A를 찾아야죠. 그럴 생각 해야지. 식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a제곱은 4가 나오면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를 가져가셔야겠죠. 그럼 이제 뭐 구하라고? 2,2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고? 그럼 걔는 뭐가 되는데? 반만 대입 2x 2y는 8. 자, 걔가 이제 마일 콤마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일 콤마 b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b는 8. b는 5. 자, 그럼 a는 2가 나왔고 b는 5가 나왔으니까 답은 7. 끝. 이렇게 되는 문제. 자, 조금 어려워 보인다면 59번인데 애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그럼 보자마자 또 반만 대입. 끝났어. 접선이 얘야. 근데 얘가 누구랑? 요놈이랑 4,6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말, 만나.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 얘도 뭐야? 또 접한다라는 내용이죠. 됐냐? 그러면 나는 4,6이 접점이며 그때 접선이 얘처럼 생겨야 된대.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일단 대입해서 1의 제곱 6-a의 제곱는 b라는 식은 성립하고요. 그 다음 반만 대입해서 1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6-a 곱하기 y 빼기 a는 b.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고요. 근데 그 접선이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 가겠냐? 그래서 얘는 위의 점이라는 걸로 쓰인 거야. 접점 4,6이 이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조건식 하나 b라는 놈은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7과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서의 접선이 위에 있는 접선과 똑같은 직선이어야 된다 라는 식. 정리. x 6-ay 빼기 3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 빼기 b는 0. 힘들어. 이렇게 내가 정리한 게 저 초록색 모양 맞추기 위해서 쟤도 양변 마이너스 곱하고 넘기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2와 같아야 된다. 끝났네요. 그래서 뭐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a는 7. 자, a가 7이면 이거 갖다 굳이 할 필요 없이 대입해서 b값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 2 나오시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9가 됩니다. 계산이 좀 길어서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58번까지는 못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원방에서 아까 오늘 설명드렸던 그 유형이에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60번은 생략할 거고요. 아까랑 똑같은 유형이라서 61번을 직접 좀 해볼게요. 일단 연습 한번 합시다. 61번. 네, 자, 얘도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면 뭐 헷갈리면 얘들아 그냥 이 외부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가정해서 세워요. 항상 y는 m 곱하기 x, y절편이 1이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런 다음에 요 직선이 mx-y 더하기 1은 0인데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길 바라는 거니까 반지름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같았으면 좋겠다. 요 모양만 그냥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뭐를 대입해야 돼? 점 4,0을 대입
4m 더하기 1. 걔가 반지름 1이랑 같다라고 써야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반지름과 같아야 접한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16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 자, 넘겨서 15m제곱 더하기 8m는 제로. 자, m값 뭐뭐 나와? 0이랑 네, 마이너스 15분의 8. 자, 0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지, 얘들아? 이거 때문이죠. 이거 반지름 1이라서 딱 접해요, 이거랑. y는 1. 이것도 접선이라고. 기울기 0인 거야. 지금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기울기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 두 개값. 그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가 바로 요 놈이었던 거죠. 기울기. 그래서 두 개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15분의 8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저 파란색은 m이 0일 때이니까. 자, 62번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갖자. 깔끔하게. 자, 외워놓읍시다. 얘들아, 외워놓으세요. 접선이 원에서다. 접선이 수직이면 무조건 정사각형입니다. 얘는 적어놓고 외우세요. 원에서는 접선이 수직이면 무조건 정사각형이에요. 자, 원을 내가 그려봤을 때 내가 외부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더니 그게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 나와야 되었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면 나머지 하나는 요놈의 수직이니까 이런 느낌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접점을 크게 그리면 다 해결돼요. 이런 그림이죠. 그럼 여기 수직이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요 두 개 길이 같아야만 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또 중학교 때 배웠어. 뭐를?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또 수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이죠. 야, 그럼 끝났네. 얘는 일단 최소한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얘들아. 무조건 이런 그림 되셔야 돼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난 이유는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였을 건데 밖에 있는 점이 3,4고요. 중심이 마 3,2라서 우리는 둘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빼서 제곱 66에 36 빼서 제곱 2는 4 루트 40 즉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40이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또 배웠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 길은 루트 20입니다. 여기다 루트 2 곱해서 루트 40 되어야 되니까. 이거 이쁘게 모양 안 바꿔도 돼요. 왜? 우리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제곱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집니다. 답은 20파이 끝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동 갑시다. 네, 자,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갑시다. 자, 첫 번째로는 쉬운 거부터 평행 이동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쯤에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Y축 방향으로 이동, 그래프 살짝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거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여기 A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Y축 방향으로 B만큼. 자, 이런 말을 보게 될 거예요. 요만큼 평행이동해라, 그쵸? 야, 그러면 뭐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안 써도 됩니다. 야, 만약에 이 위에 1,2라는 점이 있었다 치자. 그럼 X축 방향으로 줄여서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나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을 오른쪽으로 3만큼 마이너스 2면 아래로 2만큼 내려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좌표 어떻게 되겠냐, 동규야?
오른쪽으로 3만큼, 아래로 2만큼. 4,0.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돼요.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점 x, y라는 점이 있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건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표기법이다. 알겠죠?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그냥 x좌표에 a 더하고 y좌표에다가 b를 더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의 이동을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거 알았어.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움직여 볼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얘들아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선, 원의 방정식 원, 이런 그림들,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 볼 거거든. 자, 그러면 또 한번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 야, 여기에 중심이 뭐 2,3인 원이 있어. 반지름 1이야. 내가 얘들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시켜 보래. 그럼 이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5만큼, 위로 4만큼 가라는 거거든. 그럼 중심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냐, 그치? 오른쪽 5만큼, 위로 4만큼. 그럼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승규야. 7,7. 자, 근데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어때야 돼? 모양이 바뀌면 안 돼.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랬을 때 식을 한번 볼게, 이제. 얘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었어. 근데 걔가 x 빼기 7제곱 더하기 y 빼기 7제곱은 1이라는 식이 돼버렸지. 요번에는 얘들아 이 x축 방향 5라는 걸 x에다가 더한 게 아니라 빼야 돼요. 이해가요? y축 방향 4만큼 이동한 거를 y에서 4를 빼면 이 모양이 되겠지. 이해가? 그래서 평행이동할 때 식은, 그래프는, 도형은 어때야 된다? 이동한 만큼 뺀 걸 대입하는 거야. x자리에 x 빼기 5 대입하면 요식 되고 y자리에 y 빼기 4 대입하면 요식 된다고. 됐니? 그래서 걔를 문자로 표현하면 도형 fx, y는 0. 자, 뭐 처음 보는 표기일 수 있는데 특이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가 x, y에 관련된 식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직선의 일반형이나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떠올리면 되고 좌변에 그냥 x에 y에 관련된 식이 있어. 자, 걔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면 되고 y자리에도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면 그 이동된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뭐 말이 이렇게 문자로 써서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 별로 안 어려워요. 거기에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원은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왜? 반지름은 똑같을 거니까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 또 2차 함수는 꼭지점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저기까지 일단 적어주시고요. 저거 관련된 평행이동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 2번은. 그쵸? 아닌가? 자, 3,2를 점이죠. 얼마만큼 이동시키래, 얘들아? x축 방향 마3, y축 방향 4, 점이니까 그냥 더하면 돼. 0,6 끝. 됐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 마4였던 점 위에 거랑 똑같이 마3 더해서 마1, 4 더해서 0 적으면 된다고 점은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자, x, y가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이 됐대. 얘들아, 저건 점이야. x, y라는 건. 그래서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더한 꼴이니까. y에다가 1 더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이동했다는 표현이라고. 됐나? 그래서 7,3이었던 게 5,4가 되고요. 마6, 마6이었던 게 마8, 마5가 되고요. 8, 마2였던 게 6, 마1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게 가시면 되겠죠. 됐냐? 자, 문제는 3번인데 자, 도형들이다. 점이 아니라 도형이야. 그럼 이동한 만큼 빼야 돼. 무슨 말이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는 말을 보고 X 자리에 X 빼기 1 대입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도형은 빼야 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이라는 말은 Y 자리에 Y 더하기 5를 대입하라는 내용으로 읽히시면 된다고. 그래서 1번은 X 자리에 X 빼기 1, Y 자리에 Y 플러스 5 대입해서 정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는 제로라는 식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Y 자리에 Y 더하기 5 쓰시고요. X 자리에 X 빼기 1 쓰시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표준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겨서 전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표준형이 되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이해갈까? 참고로 3번 같이 원의 방정식은 얘들아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라는 식이었던 거지. 이 식에서 x자리에 x 빼기 1 대입 y자리에 y 더하기 5 쓰면 계산해서 y 더하기 4의 제곱은 5가 될 겁니다. 요게 3번의 답입니다. 됐냐? 일반형이면 대입할 게 너무 많아져요. 원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자, 4번에 1번 같이 좀 볼게요. 4-1번. 자, 경원아,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된 거야, 결국엔? 네, A만큼이고요. Y축 방향은 얼마만큼 이동된 거야, 그러면? 네, 마이너스 4만큼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1,1이었던 점이 거기 나와 있는 거 무시하고 위에 걸 내가 찾은 걸로 해, 얘들아. 그러면 1 더하기 A, 마3이 되어야겠지. 근데 그 점이 마이너스 5, B래. 그럼 A는 마이너스 6, B는 마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자, 그 다음 2번은 1,2가 4,6이 됐대. 그럼 너희 눈에는 1 더하기 3, 2 더하기 4가 됐구나. 무슨 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된 거구나 라고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5, 마일이 똑같은 평행이동으로 즉 더하라는 얘기겠죠. 8, 3에 도달한다. 끝. 자, 5, 6번 해봅시다. 네,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저런 평행이동을 가지고 얘가 뭐 옮겼더니 이 위의 점이 됐대요. 그럼 평행이동이 이렇다라는 거 찾아서 움직인 점은 1-A,5라는 거 아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A는 2라는 값 나와 주실 겁니다.
자, 6번은 좌표를 안 줬죠.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점을 찍어봐, P를. 근데 내가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가란 얘기야. 그 다음에 위로 8만큼 가란 얘기야. 그랬더니 여기에 점 P 다시가 있대.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 구하래. 끝났네. X가 2 증가하면 Y는 8 감소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겠죠.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괜찮지? 평행이동은 좀만 익숙해지면 계속 똑같아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7-1번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이냐? 경원 X축 방향 얼마? 네, 5야, 5. 얘들아, 요 표현은 앞에 뭐 F 이런 게 안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점이야, 점. 점이야, 점. 그래서 이 점이 X, Y였던 점이 X 더하기 5, Y 더하기 3 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된 거야. 도형이면 fx, y는 0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는 0도 있어야 돼. 도형을 나타내려면. 그런 거 없으면 점이야. 걔는 알겠지. 자, 그러면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2x-1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동돼? y 자리에 이동한 거 뺀 만큼 대입. y 빼기 3 대입. x 자리에 x 빼기 5 대입하면 내가 원했던 거.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내가 원했던 식이 된다고. 그래서 y는 2x-8이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 번 더. 자, 거기 어떻게 이동됐는지 나왔으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얘들아. y 자리에, 이건 식이다. 식은 다 도형인 거야. 알겠죠? y 자리에 y 빼기 2 대입하셔야 되고요. x 자리에 x 빼기 a 대입하시면 된다고. 식은 이렇게 빼서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a 플러스 6을 했더니 얘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여야 된대. 요게 마사.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구하시면 끝입니다. 자, 8번, 9번 가자. 네, 자 8번은 별표 쳐놓고 기억합시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얘들아, 나는 이제 뭐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y는 mx-5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 시킨다는 개념은 얘들아 이 위에 모든 점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한 점을 잡아서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위로 3만큼 보냈더니 다시 자기 자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 시켜서 일치한다는 말은. 임의의 한 점 잡아서 왼쪽으로 1, 위로 3만큼 올려도 계속 자기 자신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문제가. 그치? 그럼 뭐야? 이건 기울기죠. 기울기 마3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누군데? m이죠. 이게 끝이에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모든 점을 내가 왼쪽으로 1, 위로 3만큼 올렸는데 자기 자신 그대로 있어야 돼. 그 직선 위의 점이 되어야 돼. 기울기가 마3이라는 얘기라고. 얘는 꼭 모르겠으면 그냥 식으로 해도 돼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만 식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9번은 원래 L이라는 직선이 3x 빼기 y 더하기 1은 0.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게 L'. L''는 3 곱하기 x 빼기 2 마이너스 y 자리에 y 빼기 a 더하기 1은 0이라고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있으면 당연히 묶어서 써야 돼. 그럼 이걸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a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동일하죠. 평행한 직선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길 바래요. 일반형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상수항 뺀 거 a-6 루트 10. 까먹으신 분은 개념 노트 다시 보고 체크하세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절대값 a-6은 10 나오셔서 a라는 놈이 16이거나 또는 마사 양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a는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점점 힘들어 보이네요. 자, 10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0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 나오면 얘들아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 그래야 좀 덜 귀찮아요. 10번 문제 보시면 일단 평행 이동이 x, y를 x 더하기 4, y 더하기 5로 옮겼으니 나는 x축 방향 4만큼 y축 방향 5만큼 평행 이동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 원의 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a구나 라는 식이 될 것 같아요. 표준형으로 바꾸신다면. 나는 얘를 저거대로 이동시킨다면 얘들아 x축 방향 4, y축 방향 5로 이동시킨다면 잘 봐. 중심만 보세요. 2, 마일. 중심은 점이잖아. 그러면 그 중심이 6,4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6,4를 중심으로 갖는 원방을 세우면 돼. 근데 평행이동이니까 반지름 안 바뀌어. 5 빼기 a 똑같이 쓰셔야 돼요. 마지막에 생각해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나서 비교해. 아, b가 -6이라는 얘기구나. c는 -4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얘가 3이니까 a는 2라는 얘기구나. 문자 여러 개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 다음 마지막에 비교하면 돼요. 알겠죠? 됐니? 네. 자, 12, 13 풀고 마무리할게요. 12, 13. 이거 풀면 집에 보내줄게. 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아까 쌤이 말했죠. 편하게 보려면 꼭지점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표준형으로 일부러 바꿔놨고요. 자, 꼭지점이 마3, 마1에서 얼마? 2, 마7이 됐어. 꼭지점은 점이니까 뭔가가 더해진 거야. 그래서 x축 방향 5만큼 y축 방향 마6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읽히셔야 돼요. 됐냐? 됐지? 그래서 중심만 알면 되니까 1, 마4였던 원의 중심이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6, 마10 된다라는 걸 체크하셔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13번을 평행이동 점으로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k만큼 그 평행이동 그대로 2차 함수도 평행이동하래. 아니 쌤 얘는 꼭지점이 편하다면서요. 분수 나오잖아. 분수 실어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그냥도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뭐 y자리에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 y 빼기 k 대입. x자리에 x 빼기 3 대입. 그 대신 두 번 해야겠죠.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x자리에 x 빼기 3, y자리에 y 빼기 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플러스 6x 마이너스 x 플러스 5x 마 9에 뿔 7 마 2 넘어와서 k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얘가 누구랑 y는 3x 빼기 5라는 놈이랑 접해야 된대요.
자, 이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다.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교점 하나다. 그래서 연립하셔서 연립 중에 뭐 대입법 쓰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x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는 0이라는 식이 되실 겁니다.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와줘야겠네요. 됐니?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또 만날 건데 숙제 미리 하셔야 되고요. 질문 있는 사람만 질문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